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저는 디즈니 코리아의 김재희 차장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교수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 GSIP 글로벌 사스 육성 프로젝트는 아직 시작 단계인 국내 사스 기업들에게 글로벌 시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게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 이러한 시작 단계의 국내 사스 기업들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려면 어떤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 사스 산업이 이제 국내에서는 초기인데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미 성숙될 대로 성숙된 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사스 시장에 그 기존 벤더들로 포화가 된 상태고 뭐 경쟁이 아주 치열한 그런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스 사업에 진출하는 기업이 가장 중요한 게 일단 시장성을 확보하는 건데, 이렇게 이미 포화된 시장에서 뭔가 시장 창출을 하려면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 게 이미 시장에서 그 리더십을 차지하고 있는 해외 경쟁사들의 그 제품이나 그 서비스를 철저히 분석을 해서 그 차별적으로 어떤 가치 명제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제품을 고안을 해야 된다. 그런 거고요. 그래서 지금 뭐 종래 이 비즈니스 시대에 주로 썼던 뭐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들, ERP라든가 CRM 등등은 이미 경쟁사들이 이미 시장을 다 장악을 했고, 그래서 이제 차별적인 어떤 가치 명제가 있게 제품 개발을 하려면 아무래도 요즘 이제 신기술로 등장하고 있는 IoT라든가 뭐 빅데이터 분석이라든가 이런 신기술을 기반으로 이 세상에 없었던 어떤 새로운 사용 사례를 창안해내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뭐 우리나라뿐 아니라 지금 이제 사스 사업에 진출하는 모든 기업들이 당면한 문제죠. 그래서 이제 그런 공통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많은 기업들이 따라가는 그런 이제 제품 개발 방식이 아시다시피 이제 디자인 띵킹이라든가 린 스타트업 이런 잘 알려진 방식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방식을 잘 이해를 해서 사업 개발할 때 적용하는 게 중요하다. 이제 이런 방식들은 기본적으로 뭐 fail forward 방식이다 이래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실패를 통해서 어떤 가치 있는 제품을 만들어 나가는, 뭐 흔히 하는 얘기가 뭐 fail fast, fail cheap, fail often. 이 지금 답이 없기 때문에 답이 없는 거를 새로 만들어내야 시장 창출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엑스페리멘트를 통해서 그 시장의 고객들이 어프리시에이트하는 그런 기능을 찾아 나가야 된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빠른 속도로 실험적으로 제품을 빨리 조그맣게 만들어서 소위 MVP 그러죠. 미니멈 바이어블 프로덕트를 만들어서 시장에 던지고, 그다음에 고객들의 반응을 보면서 뭐 아이디어를 바꾼다든가, 반응이 괜찮으면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나가는데, 그 이제 제품 인크리멘트를 계속 시장에 던지는 그 사이클 타임이 굉장히 짧아져야 되기 때문에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 방식이 종래 쓰던 식의 방식으로서는 사스 사업에 들어야 힘들다 그런 거죠. 그래서 다 아시다시피 요즘 뭐 스크럼, 칸반 같은 빠른 속도로 반복 점증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많이 채택되고 있고, 이제 특히 SaaS를 만들려면은 SaaS를 개발할 때나 또는 개발된 SaaS를 운영할 때 반드시 IaaS, Infrastructure as a Service, 그래서 클라우드에 있는 인프라를 써야 되고, 또 개발 툴이라든가 운영 플랫폼을 PaaS, 플랫폼 as a Service를 써야만 SaaS 사업이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SaaS 사업에 진출할 분들은 우선 어떤 인프라스트럭처 서비스를 내가 쓸 건지,
또 어떤 패스는 종류가 많죠. 개발 툴도 있고 뭐 DBMS도 있고 뭐 여러 가지 API 관리 툴도 있고 그 여러 가지 패스가 있는데 그 플랫폼을 개발서부터 운영까지의 플랫폼을 뭘 쓸 건지 선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글로벌리 제일 성숙되고 안정적이고 또 값도 싸고 그런 거를 신중하게 잘 선택을 해서 그거를 이제 충분히 공부를 해서 잘 활용할 수 있는 스킬을 갖춰야만 된다. 이제 그걸 지금 글로벌 리딩 IS나 패스를 쓰면은 이제 요즘 얘기하는 DevOps를 지원해요. DevOps라는 게 이제 소프트웨어 기획해서 개발해서 운영하는 거를 한 팀이 해나가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제품을 점진적으로 시장에 도입시키는 그런 방식이죠. 그래서 기존의 SaaS 업체들이 이미 다 DevOps 방식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제품 업그레이드 하나가기 때문에 SaaS 사업에 진출하려면 저런 방식을 갖춰야 된다. 그것도 중요한 이제 성공 요소 중에 하나다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DevOps를 한다. 그러면은 이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빌드하고 디플로이 하는 게 다 이제 자동화된 거다. 클라우드 환경에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개발만 하면 그걸 시장에 딜리버리 하는데 어떤 추가 노력이 필요 없다. 그러는데 근데 뒷부분에 그 이제 빌드하고 해서 디플로이 하는 게 빨라진다 그래서 앞부분에 그 요구 분석이라든가 아키텍처 설계 이 부분이 자꾸 제대로 안 되고 반복이 되고 하면은 그 뒷부분에 빠른 게 의미가 없어지죠. 그래서 사실 여기 숨어 있는 게 DevOps로 가려면 그 앞단에 그 리퀘어먼트 엔지니어링이 굉장히 잘하지 않으면 스펙이 가면서 흔들리면은 뒷단에 속도가 필요 없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모델, 뭐 UML, BPMN 같은 국제 표준 언어를 써서 그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모델링해서 개발 스펙으로 끌고 내려가는 그 요구 공학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부분에 영향이 못 미치면은 뭐 DevOps를 뒷부분에서 한다 그래도 결국에는 속도라든가 품질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로 그 새로운 클라우드 개발 환경, 운영 환경이 제공하는 그런 선진 소프트웨어 개발 기술들을 의미 있게 해주는 그 앞단의 그 소프트웨어 공학 기법들을 이제 안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충분히 이제 마스터를 해서 분석서부터 아키텍처 설계, 상세 설계, 그다음에 빌드 자동화, Continuous Integration, CI, 또 Continuous Delivery 이 일련의 이 라이프 사이클 기법들이 다 갖춰져야 국제시장 나가서 경쟁 가능하다. 그래서 그런 걸 갖추는 게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SaaS 사업이 기존의 그 소프트웨어 패키지 사업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부분이 이제 패키지 사업은 고객한테 이제 라이선스 필 팔고 사고 받고 팔면은 고객이 알아서 갖다가 자기네 서버에 설치를 하고 운영을 한단 말이죠. 근데 SaaS는 그걸 다 벤더가 해주는 거 아닙니까? 수만 명의 고객의 애플리케이션을 각 고객의 니즈에 맞게 책임을 지고 대신 운영해주는 사업이단 말이죠. 그래서 종래 소프트웨어 패키지 업체들은 전혀 해볼 일도 없고 해보지 않은 부분이에요, 이게. 그래서 패키지 사업체가 SaaS 사업으로 전환한다 할 때는 이거는 굉장히 큰 업종 변화다. 제품을 하나 새로운 형태로 개발하는 게 아니고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크게 바뀐다. 그래서 그 이제 시장에 출시한 SaaS를 이제 고객사들이 가입을 해서 쓰기 시작하면 그걸 이제 안전하게 보안을 다 책임을 지고 성능 있게 운영을 해줘야 돼서 그 SaaS의 운영 플랫폼을 갖추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운영 플랫폼을 이제 그 클라우드 매니지먼트 플랫폼 CMP 그랬는데 그 CMP 안에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BSS, OSS 그러죠. 그래서 비즈니스 서포트 서비스
그다음에 Operations Support Service 이렇게 두 부분인데 이제 BSS는 이제 사스 사업을 하려면 일단 고객들이 셀프 서비스로 포털에 와서 자기가 원하는 서비스를 가입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서비스 포털을 제공하고 또 고객이 자기가 선택한 서비스의 SLA를 스스로 선택을 해서 체결을 해야 되니까 SLA가 머신 리더블하게 자동화돼야 되고 그래서 계약이 체결되면 리소스가 자동으로 리얼타임으로 프로비저닝 돼야 되고 그래서 고객이 이제 쓰기 시작하면 바로 유시지 미터링이 되고 거기에 맞춰서 자동으로 빌링이 되고 자동으로 이페이먼트가 되는 일련의 사업 프로세스가 자동화돼야만 사스 사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BSS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스킬을 갖추고 저기도 세스 업체들이 창업업체들이 스스로 그걸 다 개발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져요. 그러니까 저것도 제3자 다른 패스 업체들의 서비스를 잘 선정을 해서 연결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OSS는 이제 고객들이 세스를 쓰다가 뭐 장애가 났다든가 뭐 레이턴시가 너무 늦어져서 성능이 안 난다든가 뭐 디자스터 리커버리식의 뭐가 서버가 다운돼서 가용성이 없어졌다든가 이런 부분들 뭐 장애 관리, 성능 관리, 가용성 관리, 형상 관리 등등 일체의 IT 서비스 관리 프로세스가 또 자동화돼야 돼요. 이제 그 부분이 OSS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종래 소프트웨어 제품으로 만들어서 라이센스를 팔던 사업에서는 전혀 할 필요도 없었고 안 하던 거기 때문에 전혀 새로운 스킬셋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충분히 지식과 스킬을 갖추고 제일 잘 맞는 그 서드 파티 파트너들을 잘 선정을 해서 다 엮어야 돼요. 그 부분을 신중하게 하셔야 된다.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세스 사업에서 중요한 게 지금 그 API를 반드시 전부 노출해야만 돼요. 소프트웨어를 만들었으면 거기서 고객한테 제공하는 기능들을 유저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엔드 유저들이 쓰게만 해서는 안 되고 그 기능을 개발자들이 그 우리가 오픈한 API를 통해서 거기에 애드온도 붙이고 자기네 백엔드 레거시랑 통합도 하고 할 수 있도록 API를 반드시 공개한다. 모든 세스 업체들은 API 공개를 하고 거기서 큰 레비뉴 스트림이 또 생겨요. 그러니까는 엔드 유저들이 그냥 화면 와서 쓰는 것도 그 레비뉴가 되지만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기능을 참 좋다고 생각해서 자기네 카스텀 개발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API를 써서 자기네 시스템에 우리 기능을 끌어다 쓰는 이제 그쪽에서 또 레비뉴가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위 서비스 지향 아키텍처,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서비스 단위로 패키징을 하고 그 국제 표준 API 기술, 웹 서비스나 REST 서비스로 누구든지 우리랑 비즈니스적으로 계약만 되면 아무 때나 우리 거를 갖다 콜해서 통합해서 쓸 수 있게끔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오픈 API를 제공함으로써 첫째는 고객들이 마음대로 우리 기능에다가 추가적인 기능을 올리고 또 자기네 이미 있는 다른 애플리케이션하고 쉽게 통합을 하고 그런 편의성을 제공해야 많이 팔리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보통 고객들이 SaaS를 하나 살 때는 그 주변에 연결해서 쓸 수 있는 주변 기능들이 다 이렇게 어우러져야 좋아합니다. 그래서 소위 컴플리멘터들, 우리의 기능을 보완해 줄 수 있는 파트너 SaaS들 하고의 어떤 에코를 형성해서 고객 입장에서는 SaaS 한 개를 쓰는 게 아니라 그게 전부 연결된 큰 토탈 솔루션을 쓸 수 있는 상태로 다 가기 때문에 하나의 에코 대 에코 싸움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API를 통해서 파트너들을 잘 선정을 해서 그 하나의 에코시스템을 형성하는데 거기에 편승하는 게 중요하다. 혼자 사업이 안 돼요, 이제는. 그래서 API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고 아까도 그랬지만 밑에 그 PaaS라든가 IaaS, BSS, OSS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뭐 IoT 애널리틱, IoT
이 플랫폼, 클라우드 플랫폼, 빅데이터 애널리틱스 클라우드 플랫폼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쉽게 고객들이 연결해서 자기네 디바이스에다 센서를 넣어서 센서 데이터를 이 내가 판 CS하고 연결돼 있는 IoT 플랫폼으로 데이터를 가져가서 거기서 좀 인제스트를 하고 그걸 다시 또 애널리틱스 클라우드로 끌고 가서 분석을 해서 인사이트를 다시 내가 만든 SaaS로 끌고 와서 하고 이런 모든 가능성을 열어줘야 지금 시장성이 커지는 거죠. 다른 제품들이 다 그러고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다 이제 API를 가지고 내가 통합하는 거단 말이죠. 그래서 API가 아주 핵심 요소다, 성공의. 그런 얘기고.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이 클라우드는 저 클라우드 혼자서 세상을 바꾸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모바일, 소셜, 클라우드, 빅데이터 애널리틱스, IoT 이 5개의 큰 새로운 기술 트렌드가 합쳐지면서 소위 우리나라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디지털 경제 100년 이래 가장 큰 산업혁신이다. 하버드 대학에서 그래 정의를 해요. 지금의 변화가.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비즈니스 모델을 획기적으로 안 바꾸면 생존을 못하는 상황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 클라우드가 거기에 아주 핵심적인 도구로 들어가 있는 거죠.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좀 더 큰 컨텍스트에서 이 소위 디지털 이코노미 또 디지털 비즈니스 이런 스마트 커넥티드 프로덕트들 이런 새로운 경제적인 경영 환경적인 변화의 큰 맥락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경쟁의 논리가 바뀌고 있다 지금. 종래 이비즈니스 시대하고 전혀 다른 경쟁 논리로 기업들이 성공을 해나간다. 그래서 그 논리를 좀 이해를 해야 클라우드를 제대로 사업에 끌어다 쓴다. 그런 거고.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그럼 어떻게 그걸 파악하냐, 논문을 읽냐, 그것보다는 소위 요즘 gang of four 그러죠. gang of four. 그래서 구글, 아마존, 애플, 또 하나 뭡니까? 페이스북. 이 4개 회사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케이스 스터디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거를 책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런 걸 평소에 많이 읽어서 이 새 시대가 어떤 경쟁 논리로 사업들이 진행되는지 특히 클라우드 사업이 이거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끝이었나는 이제 이게.